오늘은 참으로 고요한 날이었다. 바람도 세지 않고 햇살은 창문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예모난 빛을 얌전히 펼쳐 놓았다. 이런 날엔 괜히 마음이 더 느긋해진다. 점심을 먹고 나니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뜨개질은 어제 하던 자리에서 멈춰 있고 화분물은 아침에 이미 주웠다. 괜히 시계만 한번 쳐다보다가 텔레비전이나 켜볼까 싶어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 늘 두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다. 작은 탁자 위도 보고 소파 옆 틈도 보고 쿠션을 하나씩 들어보았는데도 없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혹시 내가 엉뚱한 데다 두었나 싶어 부엌까지 가보았지만 싱크대 위에도 없다. 나는 웃음이 살짝 새어나왔다. 발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 같은 자리에 두는데도 매번 찾을 때마다 보이지 않으니 웃음이 날 수밖에. 정말 신기하게도 찾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역시나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은 못 찾았지만 창밖에서 참새 몇 마리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대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용한 오후가 또 언제 있으랴. 리모컨은 잠시 후에 찾으면 될 일이었다. 어차피 오늘은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날이었으니까. 아까는 조용한 게 참 좋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조용함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참새 소리도 한참 들으니 소음처럼 느껴졌고 벽시계 초침 소리도 괜히 귀에 거슬리는 것 같았다. 결국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리모컨을 찾기로 했다. 나의 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우선 있을 법한 곳부터 차례로 살펴보았다. 소파 위 쿠션을 들면 리모컨이 나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먼저 찾아봤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곳에 리모컨은 없었다. 소파와 벽 사이에도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먼지만 살짝 묻어 나왔다. 탁자 밑도 보고 커튼도 살펴봤다. 심지어 냉장고 위까지 한번 쳐다봤다. 내가 거기다 둘 리는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찾았을 때 리모컨이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따라 정말로 보이지 않았다. 리모컨의 발이라도 달린 건가 하는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됐다. 혹시나 싶어 방 안까지 가보았다. 침대 위, 화장대 옆, 서랍 위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역시나 찾지 못했다. 나는 잠깐 서서 생각해 보았다. 분명 점심 먹기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면 내가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있나?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없이 조용하고 나른한 시간도 나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계속되면 나는 또 우울감에 빠져버릴 것 같았다. 결국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때 나는 생각했다. 오늘 오후는 이 리모컨을 찾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필코 리모컨을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샅샅이 살펴보았다. 아까 제일 먼저 찾아봤던 소파를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쿠션을 들고 소파 틈 사이에 손을 넣어보니 손끝에 동그란 플라스틱 감촉이 닿았다. 꺼내보니 작은 단추통이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 들어있던 단추들이 서로 부딪히며 갈그락 소리를 냈다. 그 안에는 실타래와 바늘쌈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색이 조금 바랜 실, 끝이 살짝 구부러진 바늘,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인 단추를 하나 집어들었다. 짙은 밤색, 가운데 4개의 구멍이 있는 단추. 그 순간 오래전 겨울밤이 떠올랐다. 현관문을 열면 찬 바람이 쓱 들어오던 계절이었다. 나는 그 밤색 코트를 입고 시장을 다녔다. 장을 보고 돌아와 코트를 벗어보니 단추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이러다 떨어지겠다 싶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거실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나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 쓰고 실을 꿰었던 것 같다. 작은 바늘 구멍에 그 얇은 실을 넣기란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젊었을 때는 식은 죽 먹기였는데 세월이 야속하다. 나는 그때 단추를 꿰매며 이 코트는 아직 몇 년은 더 입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코트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는데 단추는 언제 또 떨어졌는지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나 보다. 나는 그때가 생각나서 피식 웃으며 단추통을 다시 닫았다. 이번에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고무줄, 영수증, 이름 모를 열쇠 하나가 섞여 있는 서랍이었다. 리모컨을 여기에 넣었을 리는 없지만 이곳저곳을 뒤지다 보니 서랍까지 손이 갔다. 잡동사니를 살피다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물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똑딱이 동전 지갑이었다. 살짝 눌러 열자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물건을 생각지도 못하게 찾게 되어서 그런지 기쁘면서도 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졌다. 지갑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손바닥에 쏟아보니 모두 낡은 동전들이었다. 예전에는 이 지갑을 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버스를 탈 때면 정류장에 서서 미리 동전을 꺼내 세었다. 혹시 모자랄까봐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고 기사님께 내밀 때는 괜히 더 공손해지곤 했다. 시장에 가면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이 지갑을 열어 천천히 돈을 꺼냈다. 동전이 많아질수록 지갑이 묵직해졌고 그 무게가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지갑이 그렇게 많은 날들을 품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을 때 나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줄은. 우연히 발견한 지갑 덕분에 기분은 살짝 좋아졌지만 리모컨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책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책장에 있는 종이 뭉치 사이에서 접힌 종이들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옛날에 사용하던 달력이었다. 나는 종종 달력을 메모장 대신 쓰려고 모아두곤 했었다. 달력의 뒷면에는 옛날에
내가 적어두었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3월 12일 병원 2시, 11월 21일 김장하는 날, 12월 11일 막내 오는 날. 글씨가 지금보다 조금 더 또박또박하다. 첫 번째 메모는 아마 병원 다녀와서 약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숨 돌리며 날짜를 적었을 것이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 가는 날을 까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메모하는 게 습관이었다. 김장하던 날은 꽤 바빴다. 아니, 사실은 정말 많이 바빴던 것 같다. 마늘 다지고 배추 씻고 양념 만들고 배추에 양념 바르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니 허리가 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김장을 끝내고 먹었던 보쌈 맛은 끝내줬었다. 그 맛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도 매번 김장을 빼먹지 않고 했었다. 막내 오는 날이라고 적힌 글씨 앞에서는 잠시 멈칫하게 됐다. 그날은 아침부터 괜히 집을 더 쓸고 닦았을 것이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뭐 해 먹일까 고민하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잔뜩 준비해 두었겠지. 약속한 날 전부터 자식들, 손주들 볼 생각에 설렜던 기억이 난다. 종이 한 장에 그렇게 많은 하루가 들어 있었다. 리모컨 대신 찾은 단추통과 동전지갑, 달력 메모를 그대로 두고 다시 찾기 시작했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어질러진 채로 또 뒤적이기만 하면 집도 마음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리모컨을 찾기보다 주변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면 리모컨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나는 먼저 단추통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엉켜있던 실타래를 천천히 풀었다. 급히 잡아당기면 더 꼬이니까 조심조심 끝을 찾아가며 매듭을 풀었다. 실이 가지런히 감겨 갈수록 마음도 따라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단추는 크기별로 나누어 작은 봉지에 담았다. 반질한 것, 나무처럼 무늬가 있는 것, 코트에서 떼어 두었던 묵직한 것까지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게 될지 그대로 잊혀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돈해 두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동전지갑은 손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었다. 천이 다른 부분에 닿으니 그동안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안에 남아있던 동전들은 작은 통에 옮겨 담았다. 통 속에서 동전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니 우울했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달력 메모는 날짜 순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구겨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러 펴고 오래된 얼룩을 조심스레 털어냈다. 종이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지난 날의 공기가 살짝 스쳐 지나갔다. 바빴던 날도 있었고 쓸쓸했던 날도 있었다. 그 모든 날이 지금은 조용히 종이 위에만 남아있지만 이제 나의 마음에도 남아있다. 리모컨을 찾다 보니 아니 전보다 한결 정돈된 느낌이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도 시야가 맑아진 것 같았다. 어질러진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니 기억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리모컨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소파 밑도 보고 쿠션 사이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무언가를 찾다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나름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가 집안을 이렇게 넓게 느끼게 할 줄은 몰랐다. 리모컨은 언젠가 나타나겠지. 아무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추억을 발견할 때까지 조용히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다. 나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의 발걸음은 아주 느릿느릿했다. 리모컨을 찾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급할 것이 없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희미한 냉장고 불빛과 매일 먹는 반찬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물병을 꺼내려고 손을 뻗다가 선반 한쪽에 있는 익숙한 물건에 시선이 꽂혔다. 하얗고 납작한 것. 잠시 멈춰서 바라보았다. 그렇다. 리모컨이었다. 선반 위 반찬통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마치 원래 거기 있어야 할 것처럼 조용히. 나는 그제서야 떠올랐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음이 몰려와서 전원을 끄며 리모컨을 손에 들고 물을 마시러 주방 쪽으로 향했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려고 할 때 잠시 내려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냉장고 문을 닫았던 것 같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바로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뒤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너무나 피곤했고 물 한 모금이 더 급했을 테니까. 리모컨을 집어들어 보니 아주 차가웠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겨서 피식하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집안을 뒤적이며 찾던 것이 이렇게 가까운 곳, 그것도 매일 여는 냉장고 안에 있었다니.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리모컨을 찾았는데도 급히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리모컨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잠깐 멈추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리모컨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텔레비전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게 되었다. 소파를 살피고 서랍을 열고 종이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냈다. 그 과정에서 오래 묵은 단추통을 다시 열었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전 지갑을 꺼내 보았고 달력 뒷면에 적어두었던 지난날의 글씨도 다시 읽었다. 처음에는 그저 리모컨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지나온 날들을 더듬고 있었다. 코트 단추를 달던 겨울밤, 동전을 세던 시장 앞 정류장,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을 기대하며 설레어 하던 날까지 그 모든 장면이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주었다. 리모컨은 결국 냉장고 안에서 나왔다. 차갑게 식은 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허무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작은 물건 하나 덕분에 나는 기억을 들여다보았고 마음도 가다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켜면
더 재미있게 해주는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지만 오늘은 이미 충분히 많은 장면을 본 것 같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추억, 잊지 못할 순간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사라진 이모컨 덕분에 사라졌던 기억을 찾은 하루였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